결정권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걸 이제 센터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절차를 한번 볼게요. 나머지 절차. 판서도 좀 하면서 볼게요. 자, 입안 결정, 이렇게 해서 센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안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초사죠, 그죠? 기초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되고. 기초사는 뭐를 준용하냐면요.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 기초사 규정이 있죠, 그죠? 요 규정을 준용해서 관리계에서 기초를 하기 때문에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 기초사, 이거 기억납니까? 광역도시계 기초사 할 때, 기초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왜 만드는데라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기초사 할 때,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 쓰는데, 광역 기초사에 없는 게 세 가지가 들어와요.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 세 개가 뭐냐면, 토지 적성평가가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온다고요? 적성평가.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기본계획에서 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들어와요. 그죠? 환경성 검토라는 게 들어옵니다. 뭐 들어온다고요? 환경성 검토가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 기초사에서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 또는 환경성 검토를 때로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작년에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대로 시험에 나와버렸습니다. 생략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유를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사를 하고요. 했죠?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들었거든요. 근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주민들은 자기 토지가 부동산이 관리계획의 8가지가 입안이 되면 구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직접 의견을 듣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14일 이상을 열람을 시켜줘요. 그럼 이해관계인들은 열람 기간 안에 열람을 하고 열람을 한 다음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의견을 다이렉트로 만다 제시합니다. 공청회에서 졸고 있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 제시했죠? 그럼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는데 60일 안에 결과를 네가 제시한 의견은 이렇게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합니다. 안 합니다. 등등에 대해서 의견을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 청취 방법이 뭐가 아니다? 공청회가 아니죠.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그런 문제 많이 나왔더랬어요. 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관리계획에서 주민의 의견은 공청회가 아니고 만다 열람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했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간다?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씁니다. 의회는 어디 의회로 가면 돼요?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죠. 특광시군 의회한테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의회의 의견 청취에서 체크할 게 하나 있어요. 관리계획 8가지가 입안이 될 때요. 8가지가 입안될 때 의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관리계획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러니까 요 8개 중에서요. 3가지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렇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 때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용도제입니다. 용도제에 대한 내용을 결정을 하죠. 그때는 반드시 의회 의견을 만다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인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할 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을 만다 설치정비 개량하죠. 그럴 때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의회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일부 기반시설은
의회견을 듣고서 설치해라 라고 해가지고 일부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령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떤 기반 시설인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해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의회견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의회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 계획이 뭔데라고 하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죠?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면 기반시설 맞습니까? 맞죠? 또 일부 중요한 뭐라고 했어요? 기반시설이라고 했죠. 그리고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은 어디에서 복합니까? 용도구역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끈 거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뭐밖에 안 남아요? 그렇지. 지구단위밖에 안 남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밖에 없냐면 지구단위계밖에 없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의회견을 들어야 합니까?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들을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뭐라고요? 용강대. 그죠?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의회견을 들어야 되는 관리계획이 뭐라고요? 용강대. 무슨데요? 용강대. 용이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광은 광역도시계에 포함된 광역시설. 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의회견을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기초사하고 주민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견을 들어가지고 드디어 뭐 했다? 입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입안된 서류를 누구한테 던져버린다?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시도일 때는 어디로 가고요? 지방라인을 타고 국장일 때는 중앙라인을 타면 돼요. 자, 이렇게 입안되는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입안권자인 행정청 싹 다가 입안을 하는데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막을 수 있다. 입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은 입안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입안은 누구만 해야 돼요? 행정청, 깡패만 해야 돼요. 입안은 행정청만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어요. 주민은 입안 못 합니다. 입안을 제한할 뿐이죠. 자, 국민들이 법률을 만들 수는 없죠. 법률을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근데 국민들이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제한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안할 수가 있어요. 관리 입안인데 이 관리계획은 시험에서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거든요. 무조건 나오는데 관리계획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주민 입안 제한입니다. 야합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재작년에도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주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 8개 중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총 몇 개냐면 5개입니다. 5개만 제한할 수 있어요. 5개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 표시를 다르게 합시다. 이거는 빨간색 안 쓰는데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자,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도로 좀 설치해 주세요. 공원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을 우리 동네 개발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좀 이쁘게 개발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종류는요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진흥지구가 있거든요.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유통, 그죠?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뭐라고요? 그죠? 의 지정 병역에 대해서 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죠? 공업이나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끔 여기를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좀 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입체 복합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총 5개입니다. 5개. 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요 5개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암기인데,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지구 다니게. 그죠? 세 번째 뭐라고요? 그죠?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뭐로 대체한다? 지구단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입체 복합구역이죠. 그래서 기지 산업 지구 입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기지 산업 지구 입체. 기지 산업 지구 입체. 요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개 뭐라고요? 기지 산업 지구 입체 외워야 돼요. 뭐라고요? 기지 산업 지구 입체. 기가 뭐라고? 기반시설. 그죠? 지는 지구 단위겠죠. 산업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뭐라고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으로 대체하는 거. 마지막 입체가 뭐라고요?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이죠. 그게 이제 공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첫 번째 부딪히는 애로사항이 좀 전에 아까 봤던 고난자. 두 번째 부딪힌 애로사항들이 처음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뒤에 개념이 들어오니까 용어가 익혀지지 않다 보니까 수업이 안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처음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올해 처음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이번 달부터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개도 안 늦었는데 빨리 접근하는 방법은요, 용어를 빨리 익히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익히면 수업이 들리고요. 수업이 들리면 이해 폭이 넓어지고 암기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용어가 익혀지지 않으면 수업이 안 들려요. 수업이 안 들리면 잠이 오거든요. 그러고 전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익히시 바라고, 이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법이다 보니까 그래요. 법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말들이 앞쪽으로 들어와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뒤에 있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걸 뺄 수는 없거든요. 뺄 수는 없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했다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개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죠. 그럼 폰으로 사진을 확 찍으세요. 확 찍으라고 사진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TV 볼 때,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착착착 넘기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폰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 산업유통개발진흥주가 뭐지? 이렇게 GPT한테 물어봐봐요. 그럼 GPT가 뭐를 얘기해 줄 거라고. 그리고 그림 같은 것도 네이버나 이런 데 구글이나 구글링을 해보면 그림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업보다는 더 자세하게 그 특정 용어에 대해서 익혀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용어가 자동으로 좀 익혀질 겁니다. 용어가 익혀지면 거의 절반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개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제한합니까, 이거? 제한을 누가 합니까? 주민이 하죠, 주민이.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지역 주민 갑이 그 지역에 10,000명이 살고 있는데, 지역 주민 갑이 기반시설 내지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입안권자에게. 그죠? 지역 주민 10,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9,999명은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입안권자는 10,000명 주민 중에서 갑이라는 주민 혼자서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안서를 검토하는 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에 넣어야 됩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국민들이 법률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법률안을 말할 수 있다? 제안할 수는 있죠. 그러면 국회에 법률안이 제안이 들어오는데 5천만 국민 중에서 갑이라는 사람 딱 혼자서 법률을 제안했어요. 그럼 그 법률안을 만들어주고 검토하는 게 상식입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거 다 받아주면 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숫자의 정당성 요건이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필요한데 그 정당성 요건으로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요. 그죠? 면적 얼마? 5분의 4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해야 돼요. 면적 얼마요? 5분의 4.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 있죠? 요것도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 주민의 5분의 4입니까? 면적의 5분의 4입니까?
면적입니다. 면적의 5분의 4고 이 면적 계산을 할 때는요. 면적 계산할 때는 그 지역 안에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 면적을 계산하는 건데 그 면적 계산할 때 누가 제한해요? 주민이 제한하잖아. 주민이. 그럼 누구한테 제한해? 이방권자 누군데요? 싹 다 깡패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방권자한테 제한하는데 이방권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뭐야? 그것이 국공유지인 거야. 깡패니까. 국가 가지고 있으면 국유지. 왜 그래?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공유지 아이가. 그죠? 그 면적 얼마 동일받으러 있어? 5분의 4 또는 면적이 얼마? 3분의 2지. 그래서 이 면적 계산할 때는 누구한테 제한하는데? 깡패. 싹 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 제한할 때는 누구를 빼고 계산한다? 국공유지를 넣어서 계산할까요? 빼고 계산할까요? 빼고 사유토지만 하는 거예요. 사유토지. 국공유지는 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라고. 주민이 누구한테 제한해? 국공유지 소유자한테 제한하잖아. 주민이 국공유지 소유자에게 제한을 하잖아. 근데 그 면적에 국공유지를 포함시키면 이해관계인이 야가 돼버리니까 야는 뭘 한다? 찬성노는 반대를 해버리지. 야가 찬성해버리면 국공유지가 제일 많으면 아니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국공유지라 그 주민들이 첫날 만날 제한해봐야 야가 가지고 있는 게 3분의 2 이상이 돼버리는 순간에 제한의 의미가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요 면적 5분의 4, 3분의 2만 외우지 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 외워진다고 어차피. 주민이 입안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제한해? 국공유지한테 제한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는 포함시키는 게 상식이에요. 빼는 게 상식이에요. 그래, 그게 상식 아이가. 그죠? 그 안개 영역은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상식이다, 상식. 그래서 제한할 때는 일정 수의 동의를 받는데 그때는 면적 5분의 4 또는 면적 3분의 2인데 그 면적 계산할 때는 누굴 뺀다? 국공유지는 뺀다. 자, 제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었죠? 그럼 이거 고민한다 안 한다? 고민하겠지. 고민을 하겠죠. 자, 고민할 때 도개비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뭘 거친다?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 뭘 거친다고요? 자문을 거쳐서 이방권자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도개비한테 물어봅니다. 자문을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문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뭐가 됐어? 아니 제시가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결과 통보해줘야 되거든요. 그 결과 통보 기간이 며칠이냐면 45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면 됩니다. 며칠요? 45일. 그리고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다 보니까 입안권자는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죠? 면적 5분의 4 또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안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제안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비용을, 그 증가 비용이 있다 그러면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겠습니까? 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킬 수 있다. 요 비용은 이미 받아놨어요. 세금으로. 근데 비용을 왜 부담시키냐면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했죠. 그럼 그런 에서 증가 비용이 발생했고 그게 입안 단계에서 반영되면 혜택을 보는 건 누구더라? 주민들이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의 원칙상 지역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입안 제한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객 입안권자인 싹 다가 독자적으로 입안을 하든 또는 지역 주민들이 뭘 하든 제한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관리객은 입안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입안됐어. 그럼 누구한테 골 던져버린다? 결정권자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결정권자가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죠. 시도 대도시일 때는 협의 심의를 거칠 때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돼요? 지방 라인을 타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어디 심의를 거치면 돼요? 지방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치면 되겠죠. 그다음에 국장이 관리 계획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요? 장, 개, 시. 일 때는 국장이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를 어떤 라인을 탄다? 중앙 라인 타겠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계획은 끝입니다. 우리 결정했지? 그러면 결정한 사람이 뭐 해버린다? 고시해버립니다. 결정하고 나서 결정권자가 고시를 해버립니다. 자, 결정권자가 고시하고 나서 입안권자에게 뭐 해주면
송부를 해주죠. 그럼 입안권자 받아가지고 공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대가 날라왔어? 고시 돼가지고 송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고하지 않고 뭐 하면 된다? 열람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한번 보실래요? 구조가 약간은 다른데 그냥 한번 들으면 두세요. 지금 못 외웁니다. 이거는 시험이나 모의고사 집에서 틀려야 돼. 이거는 틀려가지고 정신을 망치고 한 대 두드려 맞고 그때 외워야 돼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외우는 것보다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백지 그려놓고 1000번을 쓰고 외우는 것보다도, 그죠? 뭐로 외우는 게 빠르냐면요, 문제를 틀리가지고 외우는 게 더 빨라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려 그러면요, 단기 기억은 단기 앉아가지고 쓰면 돼요. 연습장에다가 기지산업지구 하다가 나중에 혼자 자꾸 1000번 하다 보면 말이 이상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울 수 있어. 그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많이 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우잖아. 근데 그걸 한 방에 외우는 게, 그렇게 외우면 그건 단기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 단기 기억이고, 그 기억은요, 내일 개론이 밀어내핀다고. 나가시! 이러면서 바로 쫓아냅니다. 그러면 쫓겨나가야 돼요, 개론한테. 다음날 개론 또 외워놨잖아. 단기 기억이거든. 그 다음날 과목 수요일이 뭐지, 우리? 중개사법이어가지고 쫓아내핀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달락달락을 외우지, 나중에 실타래가 얽혀.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장치에 들어가가지고 헷갈립니다. 근데 장기 기억에 들어가면 그걸 끄집어내는데, 장기 기억은 자극이 돼야 되거든요. 자극이 되면 장기 기억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10년 전 걸 기억하잖아. 어떤 걸 기억하는데요? 충격받은 일들은 기억하잖아요. 10년 전에 실현을 당했다. 기억하잖아. 평생을 모래 잡먹잖아. 뭐 10년 전에 아니지. 30년 전에 실현 당한 거는 평생을 모래 잡먹을 수 있잖아요. 아이가. 표정이 갑자기 실현 당한 그때로 돌아가네. 자. 근데 시험에서 장기 기억에 넣으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를 풀면서 찍는 게 아니고요, 고민하고 틀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요거는 그냥 들어만 두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본 계획은 이거거든요. 수리과 승인이죠, 그죠? 승인했거든. 그러면 승인한 사람이 수리권자에게 뭐 해준다? 송부를 해줍니다. 그럼 받아가지고 야가 뭐 하게 돼 있다? 공고하고 외부를 알리는 거죠. 만다?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은 개별적으로 보라고 이제 놔두는 겁니다. 자, 관리계획은요, 입안해가지고 만다? 결정을 하고, 결정권자가 만다? 고시하죠. 그러고 나서 만다? 송부를 하죠. 받았죠. 그러면 입안권자가 이를 만다? 공고 열람하는 게 아니죠. 공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뭐 됐기 때문에? 고시가 지금 됐잖아. 그래서 마음 된다? 열람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외울 때는 기본계획이나 광역은 수립 승인인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라지 말고 결정고시다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내봤거든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대도시가 시도대도시시장이 이제 붙이는 거예요. 문제 한번 내려볼게. 하고 싶으면 딱 한마디밖에 없는데 문장을 한번 쭉 늘어가지고 세 줄을 만들어서 기재를 시키는 거야. 시도대도시시장이 뭐뭐뭐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그죠? 특광시장군수에게 송부를 하고, 송부를 받은 특광시장군수 특별자치시 도지사는 이를 공고하고 열람시켜야 한다. 이렇게 문장을 쭉 늘어놓잖아. 5줄로. 그죠? 하고 싶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아니다? 공고가 아니라는 거. 그걸 함정을 팔려고 특광시장군수 특별자치시도도 넣고 막 이상한 것도 넣고 해가지고 막 함정을 판다고. 그러면 이걸 발견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발견을 원한다는 것은 틀리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송부한다는 말이 나오면 요 함정 말고는 다른 함정이 없거든.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는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이 차이가 있네, 진짜. 요건 보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문제로 확인 한번 시켜드릴 겁니다, 제가. 자, 됐고,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만들어져. 그럼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시했죠?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지형도면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형도면을 만다? 고시하죠. 그럼 드디어 이제 뭐가 발생한다? 효력,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관리계획입니다. 자, 처음 뭐 한다고요?
기초사에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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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민에게는 승진 방법이 공식이 아니었죠. 만다 열람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관리기 세 가지 뭐라고요? 무슨 대라고요? 용광대. 입안했지. 그죠? 근데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5가지 뭐라고요? 기, 지, 산업, 지구, 입체인데 갑 혼자서 제한하면 안 되니까 정당성 요건으로서 면적 얼마? 5분의 4 또는 면적 3분의 2.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지를 포함되어야 한다. 제외하죠. 자, 제한 들어왔으니까 이제 입안권자는 고민할 때 독일의 심의를 거칩니까? 자문을 거칩니까? 자문을 거치고 안이 제시가 됐으니까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줘야 되나 줘야 돼. 며칠 안에 45일 비용은 부담 시킬 수 있다. 그럽니다. 나머지는 뭐 결정권자는 라인 타고 들어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제가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더 해봅시다. 익히셔야 돼요. 틀을 갖다 딱 봐야 돼. 틀. 전체 뼈대를 봐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관리계를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 입안하고, 또, 그렇지. 결정하고 나서 만다. 결정한 사람이 만다. 옷이. 그죠? 끝이 아니고, 뭐까지? 그렇지. 지형 도면까지 뭐 되면? 그렇지.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그렇지. 자, 입안 앞에 단계에서 글자가 보입니까? 예, 마하고. 그렇죠. 그 다음 마하고. 그렇지. 의견 듣죠. 의견은 몇 번? 2번. 누구한테? 주민들에게. 또 누구한테? 의회한테. 결정권자는 결정해지는 뭐하고? 그렇죠. 그 다음 뭐하고? 그렇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입안권자가 센터입니까? 그죠? 입안권자가 누구던데요? 그렇지. 싹 다죠.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입안됐지? 그럼 결정권자가 누군데요?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군데? 국장. 많이 결정하는 관리기 3개 있더라고. 뭐? 개시. 됐죠? 그래서 결정권자가 시도, 대도시면 희비시민은 지방란을 타고 짱깨시 3가지 대해서는 중앙란을 타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기초사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자, 근데 광역 도시계획의 기초서 규정을 준용을 하게 돼 있는데 광역에 없는 게 3가지가 포함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야? 그렇죠. 적성평가, 제약성 분석, 또 그렇지. 환경성 검토가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이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아니었죠. 그죠? 뭐한다? 열람시켜서 의견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몰라야 돼. 그러니까 공청회는 아니고 열람시켜서 직접 의견 든다 이런 끝이에요. 그리고 의견을 뭐 한다? 듣는데 관리객 이 8개 중에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들어야 하는 관리객이 3가지가 있다고. 무슨데? 용광대. 용이 뭔데? 그렇지. 용도, 지역지, 구역 지정 변경. 광이 뭔데? 그렇죠. 광역도시계에 포함된 광역시설이죠. 대가 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이죠. 자, 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입안권자인 깡패가 입안을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관리객 8개 전부 다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한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5가지로 정해져 있다. 5개 뭔데요? 그쵸. 기, 산업, 지구, 입체. 기반시설하고 입체, 도시공개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 면적 3분의 2. 면적 계산할 때는, 그죠? 국공유지한테 제한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외하고. 입안권자가 제한 들어왔죠. 고민할 때 독일 심의를 거쳐, 자문을 거치고, 안이 제시됐으니까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줘야 되나, 해줘야 되죠. 며칠? 45일. 비용 부담 시킬 수 있죠. 결정권자가 시도할 때는 협의심의는 무슨 라인 타고? 지방 라인을. 국정할 때는 중앙 라인 타고, 결정권자가 마음면 고시하고, 그죠? 송부를 해주면 입안권자가 받아서 마음 된다. 열람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지금. 다 했어. 문제 맞췄어. 이번 문제. 다 했어. 아주 세밀한 것들이 있거든요. 생략 사항이나 막 구체적에서. 그럼 몰라도 돼, 지금. 그걸 왜 말라고 해? 그죠? 근데 시험치기 한 9월달 돼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 이제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서부터. 여기 광역 준용한다고 돼 있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 사항이 있죠. 3가지를 추가한다고 해요. 광역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야? 또. 그렇죠. 그렇지. 이 3가지가 포함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국장시도 시장군수는. 얘가 누굽니까? 얘가 누굽니까? 예?
그렇지. 이방권자죠. 이방권자. 싹 다. 맞아. 이방권자. 기초사 할 때 관리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수업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파트라서 작년에 수업 들은 분들은 다 맞췄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가 생략되는데 라고 했을 때 나옵니다. 자, 볼게요. 우와, 이거 맞노, 이거. 자, 공통생략사유가 있거든요. 공통생략이라는 것은, 그죠? 셋 다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과 환경성 검토 셋 다를 생략하는 게 공통생략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다. 지금 나중에 외우면 된다. 지금 외우는 거 아니다. 지금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지 마라. 외우는 거 아니다. 외우는 거 아니다. 자, 의미부터 알아야 된다. 의미부터. 의미를 모르고 디립다 외워가지고 외웠는데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봅니다. 부지기수로. 자, 공통생애라는 것은요. 셋 다 환경성 검토나 적성평가나 체액시장 소수에서 다 생략하소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10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가 아닌 것을 이래내거든요. 근데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는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입니까?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가 7개입니까? 7개요. 7개. 공통이니까 당연히 뭘 생략할 수 있고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도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그렇게 낸다니까. 적성평가 생략사유를 낼 때 적성평가 생략사유만 디립다 외워놓으면 틀린다고. 왜? 적성평가 생략사유가 몇 개야? 8개가 아니라고. 아니고 공통 생략사유 몇 개? 6개가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생략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알고 나머지를 외우셔야 된다고. 뭐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통부터 들어갑니다. 공통. 해석만 없이 해서. 자, 생략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 생략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 가면,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부지기수로 나오고,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자, 한번 보세요. 어떤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어떤 절차가 있어요, 절차.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기초사에서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뭐 기초할 때는 그걸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절차가 있어. 근데 이 절차를 뭐 한다? 생략한답니다, 생략.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뭐 해버린다? 생략한다 이 말이죠. 생략. 자, 우리가 이제 굳이 뭐 공법으로 안 들어도 돼요. 공법으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도 있고요. 회사에서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인간관계 속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끄집어 한번 내봅시다.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집에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주부분들도 있고 또 남자분들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에어컨을 바꿉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집을 확 깔아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혼자 단독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요? 그렇죠.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서로 프로세스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떤 경우에 생략합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금 집행을 합니다. 애들이나 배우자나 자금 집행을 하죠. 그럴 때는 물어보죠. 그죠? 물어보고 이렇게 협의하에 쓰는 게 맞잖아. 근데 이 절차를 갖다가 때로는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떤 경우에 생략합니까? 네? 그렇죠.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중학생인데 중1인데 10만 원짜리 뭐를 사는 거야. 근데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들은 행위무능자입니다. 그렇잖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애들이 부모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10만 원짜리를 갖다 확 사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구테타의 전조가 일어났잖아. 진압을 해야 되냐, 돼? 해야 되죠. 그렇잖아. 근데 때로는 부모한테 그러니까 물어보고 하잖아. 대충 뭘 할 때. 그죠? 근데 때로는 생략하잖아. 말 때.
붕어빵 사 먹을 때. 마다 전화할 수는 없잖아. 그런 애들 있어요? 붕어빵 먹을까 말까? 생략해야 하나요? 하죠. 어떤 경우에? 그 경미한 경우에 생략한다는 거예요. 경미한 경우는 생략하지. 경미한 경우. 아주 경미했을 때.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는데 뭐. 그죠? 그리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용돈을 받아 쓴다. 지 돈인데 용돈을 받아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뭐 저기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용돈을 받아 쓰는데 그걸 집행할 때마다 와이프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어디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묵시적인 어떤 그게 있겠죠. 뭐 한 20만 원까지는, 한 30만 원까지는 알아서 집행할 수 있고 31만 원부터는 협의를 해라. 뭐 나름대로. 그거는 뭐 체감으로 느끼는 거죠. 20만 원까지는 조용하네. 30만 원 되니까 눈빛이 달라지네. 31만 원 되니까 뭐가 날라오네. 아, 그럼 요 정도 선까지는데 요거 넘어서면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무게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는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 전체를 흐르는 맥입니다. 경미하면 다 생략해요. 전부 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 데니까 과거에 얼마 전에 했어요. 절차를. 과거에 했어. 그러면 또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했는데 뭘 또 해요? 했으면 또 할 필요가 없다 이가. 요 두 개가 공법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법을 흐르는 원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절차의 프로세스의 생략은 다 이런 맥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답을 정확하게는 못 맞춘다 하더라도 답 언저리까지는 다 가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걸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생략사유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공통 생략사유입니다. 자, 이럴 때는 기조를 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당 지구 단위구역이 어디에 있답니까? 도심지에 있대요. 도심지. 자, 도심지가 어디를 말합니까?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을 말합니다. 자, 왜 여기에서는 생략할 수가 있냐면요. 도심지 같으면 개발이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이래요. 개발이 이미 끝난 곳입니까? 개발을 하는 곳입니까? 개발이 이미 완료됐죠. 고로 기초사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다. 다 끝났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 미달한대요? 2% 미달한대요. 몇 프로? 2%. 그러니까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한다는 말에 반대석을 하면 98% 이상이 뭐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다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나 도시공객 시설 부지가 다른 법에 따라서 다른 법이라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국계법이 아닌 거죠.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서 지역 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봐봐, 이거 해석할게요.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나 시설 부지가 어디에 따라서 다른 법률, 국계법이 아닌 여기 국계법이 있거든. 여기 국토계획법상의 그죠? 지구 단위 계획구나 시설 부지가 있어요. 시설이나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이 만들어 난 거야. 이거는 뭐 해가지고 기초사 해가지고 다 만들어 난 거야. 그죠? 있는데 어디에서 국계법이 아닌 어디에서 다른 법에서 지역 지구 지정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됐어요. 어떤 지역이나 지구 구역 지정이 되고 개발 계획이 수립됐어. 근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요걸 하다 보니까 종전에 있는 이거하고 둘 사이에 뭐가 발생했더라? 불일치가 발생했죠. 불일치가 발생한 거야. 그럼 이 불일치를 갖다가 해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일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 만들어졌겠어? 그죠? 여기 먼저겠지. 그죠? 열어놔서 다른 법에서 요걸 만들었잖아. 그러므로서 일치하면 상관없어요. 불일치가 발생을 했는데, 불일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뭘 수정해야 돼? 야를 수정해야 돼. 뒤에 만드는 야를 수정해야 돼. 앞에 걸 수정해. 뒤에 걸, 이걸 만들면서 야가 불일치 됐잖아. 그러니까 야를 수정하면 안 되지. 이걸 만들 때는 이걸 고려해서 만들었을 건데, 그럼 이걸 할 때는, 그죠? 이게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했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불일치 상태를 일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하는 기초사 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와! 이러니까 어차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를 시켜야 되고, 여기에서 요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다, 안 하고 했다? 하고 했어. 그러니까 또 할 필요는 없다, 이가 이래 보는 거예요. 해석상 그래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들어만 듣세요. 오늘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란 것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26년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도 어려워요. 작년에 공부한 사람도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아. 괜찮아. 몰라도 돼. 들어도 모르겠죠. 그럼 몰라도 돼요. 시험에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 아니, 몰라도 되는데 안 놓았잖아. 잘했잖아. 놓으면 틀리면 되지. 뭐 100점이 목표도 아닌데 틀리면 되지. 한두 개 틀린다고 뭐 시험에 그죠? 대세지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에 따라서? 다른 법에 따라서. 포인트는 다른 법입니다. 다른 법에 따라서 지역지구증이나 개발계획 수립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이 해당의 구역을 새로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만다 정비 관리하는데, 그죠? 넓이 몇 메다?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새로운 도로를 갖다가, 그죠? 설치하는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더라.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12m 미만짜리 도로더라. 넓다, 좁다? 그렇게 넓다라고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2m 도로면 뭐 우리, 개인적인 법감정에서는 와 도로가 넓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입법자의 의지.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단위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있다고 배웠죠. 기존의 용도지구가 중복이 되면서 전봇대 전선줄이 치렁치렁 늘리듯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고 했죠. 그걸 뭐로 정리한다? 지구 단위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을 지구 단위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 그대로 바꿔요. 그대로 바꿔. 그대로 바꾸니까 행위전의 내용이 달라집니까? 근거가 달라집니까? 그대로 바꾸니까 행위전의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근거가 어디에서 어디로? 용도 지구에서 뭐로? 지구 단위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자는 그대로기 때문에 조사를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공객 시설을 만다 해제합니다. 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제하는데 기초사를 하고 나서 뭐 해제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노? 규제를 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생략입니다. 어디 있대요? 도심지에 있네요. 도심지. 개발 다 끝났겠어요.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입니다. 한다고요? 2%. 다른 법에 따라서 지역 지구 지정이나 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도로가 설치는 되는데요. 그 지역을 새로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관리 정비하는데 넓이 몇 메다? 12m 이상짜리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데 어떻게 대체하더라? 그대로 대체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도시공객 시설을 뭐 해버린다?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해제 풀어줍니다.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렇게 해서 6개 나옵니다. 못 외웁니다. 지금은. 들어만 듣세요.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생각해보니까 위에는 공통 생각사가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 추가되네요. 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 뭐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는 관리계획에서 기초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와 이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했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했어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적성평가 생사입니다. 적성평가 생사에는 공통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5년을 했네요. 생략할 수 있죠. 5년을 했네. 그 다음에 어디에 살 때니까 주상공업지역에 살 때입니다. 주상공업지역에서 관리 결립안합니다. 주상공업지역이면 개발이 끝났죠. 주상공업지역은 주상공업지역에 맞게끔 토지가 뭐 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시가화 용도이기 때문에.
유보나 보존 정도가 아니죠. 새로운 개발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이미 개발이 끝났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적성대로 활용되고 있죠. 적성평가니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게끔 토지 적성에 맞게끔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적성에 맞게끔 활용되고 있다 아이가 생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서 어디에서 조성이 됐어요.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서 조성이 끝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해요. 그럴 때는 조성을 할 때 나름대로의 적성이 있거든요. 그 평가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조성된 지역에서 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린벨트에서 조정이나 해제가 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이때도 생략할 수. 이거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까? 경미한 겁니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기초사를 왜 생략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린벨트는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죠. 어떤 법? 개특법에 있어요. 개특법. 여기서 국계법 기초사에서 할 필요가 없다. 어디서 가세라? 개특법으로 가라. 개특법. 또는 밑에 똑같은 말이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뭐요? 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사업입니다. 그럴 때는 국계법에 있는 기초사를 적성평가를 안 해도 돼요. 왜? 개발법에서 한다니까요. 개발법에서 한다고.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다 이가. 그린벨트는 개특법에서 한다 이가 이거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공객시설 부지 안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한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공객시설 부지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자, 봐봐요. 봐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됐다? 지정이 된 곳이에요. 지정이 됐어. 그러면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때 뭐 했겠어? 지금 뭐 말하는지 기억나죠? 이럴 때 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요 안에서 관리계획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료 받아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또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뭐 말이야? 했다, 아이가. 이거면 됐다. 지구단위 계획 만들 때 했다, 아이가. 도시공객 시설 부지 결정할 때 했다, 아이가. 그죠? 거기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한다고 해서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걸 해석론으로 지구단위 계획 도시경제부에서 관리계획을 또 위반할 때라고 또자를 적어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니까 했다 아이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했다 아이가. 얼마 전에 했다 아이가. 또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이런 거죠. 8번 안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 지학선 분석 생략사에 보시면 공통 생략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네요. 몇 년을 했대? 기본 계획하고 똑같네, 이거는. 5년을 했으면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생략 사유를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어려웁니다. 또 지금 외울 필요가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으면 드세요. 생략입니다, 생략. 절차를 안 거친다는 이야기죠. 경미하니까. 또, 했다, 아이가. 라는 그 큰 물줄기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 생애 사유로서 어디에 있네? 도심지에 있네. 도심지를 어디를 말하는데?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 주거지가 아닙니다. 상업지역과 연접지역을 말한다 이거죠. 두 번째, 나대지가 몇 프로? 2% 미달하네요. 98%가 이미 개발이 다 끝나버렸어요. 세 번째는 다른 법입니다. 다른 법. 다른 법에 따라서 지역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기존에 있는 관리계획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새로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관리 정비하는데 도로 너비가 몇 메다? 12m 이상짜리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용도지구가 여러 개 붙어가지고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제한을 뭐로 바꿔빈다? 지구 단위로 바꾸면서 행위제한의 내용은 그대로 바꿔요. 그럴 때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시공객시설은 뭐 해버린다? 해제합니다. 해제. 이게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에는 공통 생략사유에다가 어느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버리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경성 검토를 또 할 필요는 없다 이가 됩니다.
그다음에 적성평가 생략소유는요, 공통 생략소유다. 적성입니다. 토지가 있는 적성평가를 생략해버린 겁니다. 몇 년에 했더라? 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가 어디에 있네? 시가와 용도에 있네? 적성대로 활용되고 있는 시가와 용도에 있네? 주, 상, 공업지역에 시가와 용도로 그대로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성이 뭐 돼버렸네? 끝났네요. 다른 법에 따라서 조성이 끝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만드네요. 그 다음에 지구 다니기나 도시공격시설 부지 안에서 관리계획을 또 만드네.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거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재학선보증 생략사유에서는 공통생략사유 있죠. 공통생략사유에다가 몇 년을 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초 생략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정치가 나오네요. 주민 의견 정치.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공시에 A라고 했죠. 열람. 자, 국장, 시도시장, 군수, 입안권자죠. 관리를 위반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공법에서 여러분들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이 타당하죠. 그럼 무조건 뭐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타당하면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체크.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주민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국가 기밀일 때는 주민 의견을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국가 기밀인데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동네 기밀입니까? 동네 기밀도 안 되고 카톡에 한번 올리는 순간에 그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생략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요 기밀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에 있어 가지고 그죠? 갈란에 중요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냐면 기밀인데 그 기밀은 입안권자가 독자적으로 이거는 기밀이네 라고 해서 주민 의견을 안 들어야지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밀이 되려고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뭐만 한 거 요청한 게 기밀입니다. 그러니까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이거는 기밀이니까 주민 의견은 좀 듣지 마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밀은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뭘 하는 거냐 읽어보세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의회 의견입니다. 자,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만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됐죠. 의회 의견을 만다고요? 들어야 한다. 뭐라고요? 용광대. 용도, 지역주, 구역 지정 변경, 광역도시에 포함된 광역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뭐요? 기반시설. 요 세 가지는 의회 의견을 만다. 들어야 한다. 뭔 아이네? 지구 단위 아니죠. 그죠? 노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변경하는 것은 만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의회 의견 들었어. 주민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뭐? 산업, 지구, 입체에 대해서는 주민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때는 동일받으라고 했죠. 그렇죠? 관리 위반을 제한한 자는 다음 구문에 따라서 소유자 동의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한다. 제외한다. 왜? 누구한테 제한하기 때문에 국공유지한테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반시설하고 도시공격시설 입체 복합구역 하고는 면적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라. 이래 됩니다. 제한 절차는 오네요. 도계위 심의를 거치라고 했어요. 자문을 거치라고 했어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입니다. 자문. 심의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과 통보기간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결과 알려주라고 했어요? 45일. 제한된 날로부터 45일 안에 반영 여부를 알려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되었습니다. 비용은 부담 제한자에게 비용은 부담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지 산업 지구 입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볼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을 위해서 충족해야 될 지구의 규모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뭐냐면요, 공업이나 유통물류 기능을 좀 넣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개념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도장 한번 찍고 합시다. 65 봐봐. 65. 애 가시면 맨 상단에 개발진흥지구 넣어줘. 한번 개념만 잡고 가는 거야. 그 두 번째 칸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보입니까? 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많은데요. 그렇지. 됐죠? 안에 개념 보는 거야. 자, 봐봐.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주민이 입안을 만다?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뭐 봤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뭐라고요? 설명을 한번 들어봐라고. 요거 오늘 아니면 설명 못 합니다. 1년 중에서 딱 한 번 설명하는 날입니다, 오늘. 들어봐봐. 이해를 하면 쉬워요,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거든요. 요거는 뭐 하는 데냐면, 공업이나 유통, 물류, 기능을, 그죠? 맞아. 개발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동네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설명드려야 돼. 듣지마. 설명드려야 돼. 설명 듣고 하면서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외우는 건 나중에 하면 된다니까. 설명 들은 거 외울 게 없어요. 누가 제안하냐면 지역 주민들이 내가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다가 요런 기능을 좀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제안하는 거야. 입안권자에게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안을 한다고.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다가 요런 기능을 넣어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주거지역에 살고 있을까요? 그죠? 이 사람이 주거지역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처럼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살고 있을까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동네를 뭐 개판 만들 일이 있나, 지금? 그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주거지역은 아니겠지. 상업지역도 아니겠지. 공업지역이면요. 원래 있는데 뭐. 그죠? 그 동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지. 그럼 어디에 살고 있을까? 주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살겠지. 그죠? 근데 여기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경제가 좀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요 지역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 동네 경제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상공업지역에 사는 사람 같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해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제안을 하려고 그러면, 요 주민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주상공업지역은 아닐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사는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쫓아내야지. 자연환경 보존자 들어가면 손을 못 해.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녹지, 보존관리 이런 데는 또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럼 뭐 한 곳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까요?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할까?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할까?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한대.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그죠? 그리고 이런 기능을 넣으려고 그러면 일정 사이즈는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최소 일정 규모는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일정 규모가 되게끔 넣어야지 뭐가 된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야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제한한다고. 그럼 제한하려고 그러면 일정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요 개념을 갖고 들어가니까, 자, 보니까, 네가 제한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 최대 얼마? 3만 사이에서만 제한해라고요. 두 번째, 네가 제한하는 동네가 어디에 돼?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아이씨, 이게 어디냐면, 이게 어디예요, 이게? 이게 어디야? 이게 유보용도지예요. 개발이 허에서 논다고 유보용도지요. 국토공간은 3등분 할 수 있거든. 3등분, 뭐? 시가화 용도, 주상공업지역. 어디? 유보용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또 뭐요? 보전용도, 자연환경 보전, 농림, 보전녹지, 보전관리. 그걸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유보용도지이거든. 유보돼 있거든.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열려 있거든. 완전히 닫힌 건 아니거든. 그죠? 거기에서 최소, 최대, 범위 안에서 제한을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 철도, 하천, 건물, 바다 등으로 둘러싸여서 증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전관리 농림지역을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포함될 때는 20% 범위 안에서 포함을 시켜도 된다.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보전관리 농림지역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를 받은 등 이미 개발된 토지가 토지라든지 보전관리 농림지역에 해당 토지를 개발해도 주변 지역의 환경 이런 것들에 영향이 없다든지, 그죠? 이럴 때는 보전관리라든지 농림지역도 포함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이 아까 얼마나 해서 최소 얼마? 최소 얼마? 1만, 최대 얼마? 3만인데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라고 했어요? 50% 이상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니다 이게. 세 가지 조건 마시면 돼요. 세 가지 조건. 그래서 시험에서 필요한 건 세 개입니다. 세 개. 시험 얼마 전에 나왔어요. 2년 전에, 3년 전에. 자, 한번 봐봐. 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지원으로 공업이나 유통물류 기능을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공업 기능에 유통물류 기능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살아야 돼? 유보용도 지역에 살아야 돼요. 유보용도가 어딘데요? 그렇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고 그 중에서 최소 면적이 얼마? 1만, 최대 3만인데 그 전체 면적 중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은 된다? 50% 이상이 되면 주민이 말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때는 제한서를 검토하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끝. 이게 답니다. 없어요.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결정 절차로 들어가면 협의니까 시도 대도시 가면 어떤 라인을 탑니까? 지방 라인을 타겠죠. 국장에 하면요. 중앙 라인 타겠죠. 끝. 그 다음에 국장과 추가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국장과 추가 협의하는 게 있어요. 국장과 추가 협의. 여기다가 협의 앞에다가 국장이 결정할 때 국장이 협의한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할 때? 시도 갈 때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도는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죠. 근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과 추가 협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장과 추가 협의하니까 시도가 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 추가 협의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시도 대도시는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시도가 바꿔요. 다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국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국장이 입안에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누가 바꿔? 시도가 바꿔. 이때 협의해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입안한 관리계획이 있더라. 시도가 입안을 했으니까 결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시도죠. 지 스스로 확정하잖아. 그때는 누구하고 협의해라? 국장과 협의해서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거든요. 해제가 되고 나서 최초로 관리계획이 만들어질 때 있어요. 최초로.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누가 협의한다? 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관리 계획 중에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거. 국토교통부 령을 봐야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구하고 협의할 수 있다? 국장과 협의합니다. 시민은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국장일 때는 어떤 라인? 중앙 라인을. 그죠?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 때는 어떤 라인 탄다? 지방 라인을 타는데, 건축위원회하고 도계위 공동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오늘 뭐 말이냐면, 여러분, 시도지사가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단독 심의를 받는 게 맞죠? 근데 어디하고요? 건축위원회하고. 그러니까 뭐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다? 건물 관련 내용이 있겠죠? 자, 보시면, 누가요? 시도지사가 줄짝 뭐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어디하고 건축위원회와 도계위 공동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뭐 관련 내용이면 공동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보니까 지금 특이한 것들이 어디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체 걸쳐 있어서 그래요. 지구 단위 특징이. 그럴 때는 공동심의를 거쳐라. 그 다음에 때로는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는 국가기밀일 때입니다. 국가기밀. 똑같아요. 국가기밀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근데 기밀인지 여부는 입안권자나 결정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청해야 됩니까?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요청해야 돼요. 관계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한 기밀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의 변경. 결정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협의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변경할 때도 협의심의는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민의 의견 청취, 의회의 의견 청취, 협의심의 절차를 몽창구리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미한 경우였죠. 단위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면적이나 그 다음에 입체법각 구역이 몇 프로 미만 변경? 5% 미만으로 바꿔요. 5% 미만.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형 사정으로 인한 도시공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그 다음에 3번은 됐고 4번이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4번이 도시지역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에 따르는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일 때. 도시지역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축소입니다. 보세요. 원래 이만큼의 도시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도시지역 안에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나 지구단위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 근데 요 범위가 요만큼으로 도시가 축소가 돼요. 요렇게 도시가 되는 거지. 그럼 축소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거 맞나요? 변경이 될 때는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죠. 도시지역을 이렇게 범위를 줄이겠다는 변경을 하려고 입안을 해야 되고 변경해라라고 결정해 줘야 된다고. 그럼 뭐 해야 돼? 기초사하고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협의심이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축소될 때는. 에이, 줄어들잖아. 왜냐면 이 좀 요만큼이 없어지잖아. 요만큼이. 에이? 그 요만큼에 대해서는 옛날에 이미 조사를 해서 안 해서 다 했다니까요. 협의심이도 다 거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생략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도도하게 이러는 큰 물결을 보셔야 돼요. 숫자가 약간 다르죠. 아까 보니까 2%인데 이거는 5%고 그 차이에 불과하지. 그죠? 뭐 할 때 면적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할 때 늘어날 때입니까? 줄어들 때입니까? 줄어들 때. 또 때로는 뭐 다른 절차에서 다른 프로세스, 다른 법률이나 다른 데 가지고 절차를 뭐 했을 때 그죠?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할 때는 전부 다 말한다 생략하고 있구나라는 그 도도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두드리 잡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 연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줄만 치면 됩니다. 됐고 기득권 보호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쉬어야 되겠네요. 좀 쉬었다 볼까요?